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장 시행이 임박한 주 52시간 근무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기업들만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다음 달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됐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기업 절반 이상이 제도 시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300인 미만 사업체 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0%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주 52시간제 법 시행과 계도 기간까지 준비 시간은 충분했다며 계도 기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300인 미만 사업체 14,000여 곳 중 80% 이상이 계도 기간이 끝나도 주 52시간제가 준수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회사임에도 등록번호를 따로 받아 각각 고용을 하는 이른바 법인 쪼개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내년 7월까지 50인 미만 기업들도 적용받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주 52시간 시행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 예고되는데 추가 고용보다는 자동화기기 설치로 대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금속 제조 판매 업체.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자동화 설비 2대를 들여놨습니다. 배송 업무도 주 52시간제로는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외주 용역이나 택배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렇잖아도 극심한 인력난에다 불규칙적인 주문이 잦은 중소제조업의 사정상 선뜻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인력에 의존하고 사람의 머리에 의존하는 것들은 그 52시간 내에 그거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주에 의해서 일감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노사가 합의해서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해진 일정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일시적인 잔업이 필수적. 하지만 주 52시간제로는 추가 근무가 어려워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경쟁력이 약화돼 중국 등 해외 업체의 일감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등을 신속 개발해야 하는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노력과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간과의 그 싸움에서 뒤질 경우에는 어떤 우리의 어떤 백신 주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서 약을 가져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그 시행의 유예라든가 또 당초에 어떤 스케줄을 갖다가 좀 더 늦추어 가지고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악재에 실질적인 준비 여력조차 없었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더 유예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는 건 이미 예고가 돼 있었는데 기업들이 아직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뭐 금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예. 기업들이 좀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키로는 뭐 현장에서 한 30 내지 40% 정도가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닌가. 물론 연말에 가서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자 이런 입장이신데 얼마나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준비할 거리가 없었다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 52시간이 그냥 시행이 되면은 기업들은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또 지금 현재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 1년 정도 추가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탄력 근로제 같은 것들은 사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 논의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근로시간 주 50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저희들은 이제 탄력 근로나 선택 근로와 같은 유연 근로 제도를 빨리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국회 논의가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말 안으로 조속하게 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 만약에 금년 중에 이게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 기간 추가 부여라든지 또 이제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근로자가 특정 기간 내에 직접 업무 시간을 정하는 게 이제 선택적 근로제죠. 예, 그렇습니다. 선택 근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예.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선택 근로가 이제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탄력 근로하고 달리 불규칙적인 업무들이 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업무의 수행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선택 근로의 정상 기간은 1개월이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1개월을 넘어서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정상 기간 1개월을 최소 3개월 정도는 좀 늘려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3개월 정도로 선택적 근로기간의 어떤 기준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준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또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뭐 장시간 근로는 개선돼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권을 보호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좀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돼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또 이제 주문도 불규칙적인 그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 단위로 이거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는 것은 좀 현실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연 단위의 어떤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는 것도 지금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태희 중소기업 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선진국들은 어떻게 근로시간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먼저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죠. 정부와 기업계 입장이 각각 어떻다고요? 일단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올해 코로나19로 주 52시간제 준비는커녕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계도 기간 연장과 보완 입법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말 그냥 강행을 하는 겁니까? 더 뭐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할 그런 여지는 없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직 내년까지 2달여가 남은 만큼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네. 업계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근무 시간을 다시 늘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업종이나 직군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자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영계가 들고 나온 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다수인 여당이 표대결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했던 관례를 보면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시행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워낙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다가 노동계도 계도기간 연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러 곳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 현재로서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강행한다면 당장 1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제 정말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좀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장시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마냥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장 근로나 추가 근로가 막히다 보니 당연히 근로 시간이 줄게 되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덩달아 줄어들게 됩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은 기존보다 10% 그러니까 대략 33만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어든 월급을 보완하기 위해 투잡을 뛰거나 주말에 다른 일을 찾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중소기업 대표들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에 대한 보완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업의 경우 일감이 한꺼번에 몰리는 성수기와 일감이 뚝 끊기는 비수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네. 주 52시간을 일괄 적용하게 되면 성수기에는 납기가 늦어지고 비수기에는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R&D 비중이 높은 IT, 바이오 산업의 경우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비효율을 초래할 공산도 큰 셈이죠. 예, 그렇군요. 기업들 반발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일단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산업 경쟁력이 앞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는 유연한 노사협력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입니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된 시간만큼 휴가 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에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까지 미달 시간만큼 초과 근로를 해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근로자의 노동 시간도 정해진 총량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 일주의 법정 근로 시간은 35시간인데요. 연장 근로는 연간 2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 협약이나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초과한 만큼 가산 임금이나 의무 휴일 같은 것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시행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탄력 근로제 등 시행에 제약이 많아 경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처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